반갑습니다. 2월 27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을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이나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는데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를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업로드 해드렸던 전체 표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NBA 총 10가지 경기 있거든요. 10가지 경기 멘트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경기가 조금 많고요. 난이도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생각과 한번 맞춰보시면 또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번 멤버십 가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인디애나와 샬럿 경기 먼저 살펴볼 건데 홈팀 인디애나가 최근에 연패가 조금 길어집니다. 4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5경기를 보시면 평균 득점이 116.4득점에다가 실점이 124.4실점씩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득점에 대한 지원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득점 대비했을 때 실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디애나가 실제로 시즌 평균 득점 대비했을 때 더욱더 많은 야투 지원,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야투 에버리지 자체는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결국에 내일 경기에서 수비에 대한 조금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여부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샬롯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원래 이 샬롯이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와 그 다음에 성공률이 되게 높은 팀이었는데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경기당 지금 50.4개의 3점을 시도하면서 40.87%의 메이드 확률, 거의 대부분의 포지션을 3점 라인 밖에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라멜로 볼, 쿠누페, 밀러, 브리지스 같은 슈터들에 대한 슛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외곽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근데 사실 변수가 뭐냐면은 인디애나의 수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디애나가 포스트에서의 수비는 조금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백코트 라인에서의 수비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가장 3점 시도에 대한 억제가 좋은 팀이 인디애나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인디애나가 3점 허용률이 34.2%, 리그 전체 2위. 압도적이죠, 사실. 3점에 대한 허용률이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디애나가 샬롯이 외곽에서에 대한 야투 시도와 이 성공률을 동시에 조금 억제시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샬롯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조금 더 야투에 대한 에버리지가 줄어든다는 부분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템포 자체는 조금 다운 템포에다가 샬롯의 득점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의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종합해 봤을 때 인디애나의 12.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29.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 경기 가겠습니다. 자, 홈팀 필라델피아가 백코트 자원들이 조금 부진하는 구간, 폴 조지와 엠비드가 둘 다 같이 빠지는 구간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들. 최근 누구를 잡아줬죠? 미네소타 잡고 왔고 인디애나 잡고 오면서 지금 연승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폴 조지는 여전히 지금 25게임 근신 중에 있는 상황이고 엠비드가 이제 복귀가 됐어요. 인디애나전 복귀가 됐었고 26분 동안에 27득 6리바 5어시를 가져가면서 효율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엠비드와 맥시의 투맨 게임의 효율이 올라가면서 나머지 이제 에드지컴이라든지 켈리 우브레라든지 아니면 뭐 그라임스라든지 백코트 자원들의 야투 감각도 같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는 다시 조금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마련이 됐다. 기반이 조금 마련이 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원정팀 마이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미러키를 만나서 3연승 장줄이 끊어지고 왔거든요. 최근 마이애미가 경기력이 나쁜 구간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원정 게임을 떠나갔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은 조금 내려가는 추세, 실점에 대한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 공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경기의 빈도가 꽤나 많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이애미가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승률이 5할이 안 되고 있는 시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종합해 봤을 때 양 팀 다 실책이 없이 포지션이 조금 마무리되는 빈도가 높은 경기로 저는 봐주고 있는데 야투도 같이 터지는 경기 봐주고 있는 상황인데 템포는 아마 되게 좀 빠르게 마이미가 주도하는 업템포, 템포 푸시 조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종합해 봤을 때 조금 더 나은 야투 에버리지가 기대가 되는 팀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 게다가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승리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됐죠?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와 워싱턴 경기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워싱턴. 자, 얘네가 이제 이틀 만에 리턴 매치를 가져가거든요. 이틀 전 결과는 어땠었죠? 애틀란타가 그때 당시에 119대 98 경기를 가져가면서 마진의 플러스 21점을 남겨주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었죠. 지금 애틀란타가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최근 애틀란타의 실점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특히나 백코트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이 유지가 되고 있고 뺏는 수비를 가져가면서 상대의 실책을 유도해내고 그 이후에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야투 퍼센테이지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원정팀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뭐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 영, 러셀, 사르 빠져 있는 구간 확실한 핸들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책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요.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이런 야투에 대한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공격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 최근 포스에서의 득점 지원이 나쁘지는 않지만 여기까지 볼이 잘 투입이 안 되는 모습들 애틀란타 상대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시간에 쫓겨서 쏘는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터프샷이 강요가 되는 경기가 빈도수가 애틀란타전에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양 팀이 최근에 이제 제공권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좀 집중력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거 종합해 봤을 때 이틀 전의 경기가 내일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좀 재현이 될 만한 그런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애틀란타 승이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은 235.5 기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브루클린 샌안토니오. 자, 이 매치업은 최근에 이제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인데 홈팀 브루클린이 최근에 몇 연패죠? 연패가 좀 깁니다. 5연패. 샌안토니오 최근에 몇 연승? 10연승. 브루클린은 지금 아쉬운 게 뭘까요? 이번 시즌. 사실 화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번 시즌 브루클린이 경기당 가져가는 득점이 106.91 득점. 리그 전체 꼴찌죠?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09.1을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 지원이 99.6득점. 세 자릿수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브루클린의 공격은 마이클 포터라든지 클로운이라든지 클렉스턴이라든지 3번, 4번, 5번을 활용한 공격에 대한 비중이 조금 많은 편인데 최근 얘네들이 전부 다 야투에 대한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외곽에서의 야투가 32.75, 2점 라인 야투가 51.1%, 자유투 라인에서도 73.5%. 슛감이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사실 이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2점 라인에서의 조금 넓은 수비 범위, 컨택 능력, 파울 관리, 박스아웃까지 대부분의 포스에서의 이런 수비 지표가 리그 최상위권에 놓여 있는 팀이다 보니까 브루클린의 득점 지원 반등이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사실. 반면 원정팀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토전을 원포지션 게임 110대 107로 4쿼터 마진을 많이 남겨주면서 이기고 온 상황이었는데 다만 샌안토니오는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사실 원정 게임을 떠나갔을 때 3점에 대한 좀 기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도 클렉스턴이라는 확실한 림 프로텍터가 또 존재하다 보니까 사실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조금 높은 기준점을 받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브루클린이 주도하는 다운 템포에다가 아마 지공 오지게 가져가고 다운 템포로 가져갈 것 같고 수비가 주가 되는 누가 더 많이 넣을래에 대한 게임보다는 누가 더 수비를 잘할래에 대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샌안토니오 승리보다는 225.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세난이 사실 경기를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5연패에다가 10연승 구간이라서 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랜도 휴스턴 볼게요. 올랜도 휴스턴. 자, 이 매치업은 제가 경기를 쭉 살펴봤을 때 조금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양 팀 다 최근에 야투에 대한 부분이 반등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216.5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 잡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근거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저도 들었습니다. 다만 원정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세크라멘토와 경기가 있었고요. 백투백 원정길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벤블릿도 지금 빠져 있고 탐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부상 이슈가 조금 있었다 보니까 확실한 핸들러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휴턴이 실책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원정 게임을 떠나갔을 때 실책에 대한 비율이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시즌을 또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 주면서 뺏는 수비를 조금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과연 휴턴이 지금 볼 간수가 잘 될 수 있을까? 요게 조금 많이 불안하거든요, 사실. 왕대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반면에 홈팀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블랙이라든지 베인이라든지 백코트 자원들이 슛감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뭐 방케로라든지 웨델 카터가 조금 투맨 게임을 가져갔을 때 효율이 잘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휴턴의 컨택 능력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약간 템포도 많이 느리고 낮은 야투 에버리지와 함께 시도까지 가지 못하는 포지션에 대한 비율도 조금 높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올랜도라는 팀 자체가 박스아웃이 또 굉장히 또 강한 팀이다 보니까 수비 코트 집중력이 또 높은 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수비 게임에 대한 가능성을 올려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올랜도의 이쪽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16.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시카고와 포틀랜드 경기 보겠습니다. 시카고와 포틀랜드. 자, 홈팀 시카고가 최근에 연패가 좀 많이 길어집니다. 얘네도 10연패까지 연패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는 사실 문제가 아닌 게 없어요. 공격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수비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경기당 득점이 102.8득점, 실점이 119.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16.4, 리그 전체 동일기간 28위까지 떨어지는 모습. 팀 전체적인 야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수비 코트에서는 기본 에너지 레벨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컨택도 안 되고 있고 강점이었던 박스아웃도 안 되고 있고 파울 관리도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밸런스가 그냥 완벽하게 무너져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현 시점의 시카고는 어느 팀과 만나더라도 사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슛감은 나쁘진 않아요. 뭐 외곽에서도 2점 라인에서도 야투가 나쁘지 않게 터져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얘네도 지금 실점 대비했을 때 득점 대비했을 때 실점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조금 실책에 대한 비율이 조금 높고 조금 무리한 패스를 돌리다가 턴오버가 나오는 비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다만 양 팀이 뺏는 수비 없이 순수 화력 대결로 대결이 넘어갔을 때는 요건 포트랜드가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포틀랜드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지금 시카고가 10연패 구간에 벗어날 수 있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포틀랜드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레이드 승 아니면 3.5 마행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경기 댈러스와 세크라멘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 두 팀의 공통점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최근 핵심 코어들의 이탈이 조금 많은 팀 밸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 홈팀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라이블리라든지 어빙 시즌 아웃 됐고요. 쿠퍼 플래그라든지 워싱턴이 지금 빠져있는 구간에다가 개포드라든지 미드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D에 걸리면서 100%의 컨디션은 지금 아니거든요. 동행상사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빠져있는 자원들이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 댈러스의 이런 실점에 대한 억제, 실점률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는 추세. 그래서 저는 사실 댈러스가 최근에 이 폿에서의 많은 득점 시도와 야투일이 좀 터져주고 있는 구간에서 세크라멘토의 수비 감안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은 유지가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맥스 크리스티와 나지 마샬로 웨스브룩이라든지 드로잔이라든지 말릭 몽크가 버티고 있는 세크라멘토의 화력을 억제해줄 수 있을까? 사실 세크라멘토가 내일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인데 제가 여기 체크를 안 해놨습니다.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인데 사실 세크라멘토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경기 자체가 굉장히 빠른 템포에다가 공격이 주가 되는 야투에 대한 에버리지는 어느 정도 나와주는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댈러스가 배당이 조금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흐름을 조금 예측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234.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피닉스와 레이커스 경기 보겠습니다. 피닉스와 레이커스. 자, 홈팀 피닉스가 최근에 이제 포틀랜드 만나고 보선 만나서 연패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백코트에서의 뎁스가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딜런 브룩스라든지 데빈 부커라든지 구딘이라든지 콜 앤서니까지 빠져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레스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뭐 제일런 그린이라든지 그레이슨 알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부상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 피닉스는 사실 얘네도 지금 밸런스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 지원이 94.8득점, 3점 라인 야투가 30.48, 2점 라인 야투가 44.03. 현재 30개 팀 중에 가장 슛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팀이 저는 피닉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이 피닉스의 강점은 타이트한 수비, 높은 에너지 랩에 뺏는 수비가 좀 강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앞선에서의 수비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고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 포스까지 되게 쉽게 뚫리고 있어요. 시점률이 증가하는 이런 리스크가 되겠죠. 자, 반면에 원정팀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경기력이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닌데 결국에 이 레이커스는 돈치치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내 매치업 상대가 뭐 길레스피라든지 제일런 그린과의 매치업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사이즈에서의 이점 그리고 이제 돈치치가 최근에 뭐 실책도 많이 없는 상황에다가 야투에 대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저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 레이커스 승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해 드려 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경기 남았습니다. 유타, 뉴올리언즈, 클리퍼스, 미네소타. 경기가 조금 많아가지고 목이 좀 아프네요.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형님들. 자, 유타, 뉴올리언즈 보겠습니다. 유타, 뉴올리언즈. 이 매치업은 사실 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유타의 결장자 이슈거든요. 캐슬러 빠져있고, 자렌 잭슨 빠져있고, 시즌 아웃이죠? 뭐, 키온테 조지라든지, 마카넨 같은 경우에도, 키온테 조지는 최근 5게임 연속 결장이었고요. 마카넨은 이제 연습 게임 중에 발목 쪽에 조금 이슈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일 마카넨을 무리해서 출전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메디컬 레포트를 살펴봤을 때 출전 가능성이 조금 많이 낮아 보입니다. 조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게임을 결정을 했다 보니까 과연 바로 복귀해서 경기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출전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리고 팀 전체적인 슛감도 최근에 외곽에서의 야투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조금 아쉽죠, 사실. 자, 반면에 원정팀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 홈과 원정에서의 야투 기복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뉴올리언즈가 원정 게임을 떠났을 때 뭐 윌리엄슨이라든지 뭐 데릭 퀸이라든지 이 공격 파일을 조금 많이 가져가는 빅맨 자원들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 이지샷을 조금 놓치는 모습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종합해 보면은 241.5라는 기준점이 잡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저는 쿼터당 60점씩이 넘어가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241.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볼게요. 클리퍼스 미네소타 경기 보겠습니다. 자, 홈팀 클리퍼스가 최근에 좀 레이커스라든지 올랜도를 만나서 연패 구간에 들어왔거든요. 최근 연패. 클리퍼스가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은 공격이 조금 많이 답답합니다. 백코트 자원들의 슛감이 거의 최저점까지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곽에서의 야투 시도,
외곽에서의 성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포스에서의 야투 시도라든지 성공률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지금 클리퍼스가 페인트존 위주로만 게임을 풀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미네소타가 누가 있냐면은 고베오가 있죠. 고베오가 버티고 있는 포스 위주로 게임을 풀어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클리퍼스에 대한 야투에 대한 기대값, 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힘들다. 고베오를 조금 외곽으로 빼줬을 때 조금 공간이 생기면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포스 위주로 풀어가서는. 그리고 지금 뭐 카와이도 지금 GTD 걸려 있고요. 뭐 존 콜린스도 지금 GTD에 걸려 있는 상황이고, 최근 클리퍼스가 이제 확실한 핸들러가 또 없다 보니까 얘도 지금 실책에 대한 억제라든지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퀄리티 자체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 자체가 뺏는 수비, 타이트한 수비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도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올라가 있는 추세, 외곽에서의 야투, 2점 라인에서의 야투도 잘 터지고 있는 추세. 클리퍼스도 사실 외곽에서의 3점 라인에서의 사실 허용률이 꽤나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최근에 잘 안 되고 있는 모습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공수 밸런스에서 미네소타가 조금 많이 앞서 나가는 느낌의 경기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봤을 때 미네소타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5.5 기준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10가지 경기 분석 멘트는 전부 다 진행해 봤습니다.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멘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좋은 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